60세 이상의 남성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자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위가 자연스럽고 무해한 행위라고 믿으며 심지어 자위를 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여 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진실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위 방식이 여러분의 전립선과 성기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닥터 지민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중장년 및 고령 남성 환자들과 함께하며 남성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식도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 익숙해진 습관을 무심코 반복함으로써 스스로의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 회복력이 빠르고 전립선은 유연하며 혈관도 탄력이 좋아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고환도 강하게 기능합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면 이런 기능들이 조용히 그러나 심각하게 바뀝니다. 전립선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부풀기 시작하고 고환의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며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아집니다. 성기 주변의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혈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과거처럼 강한 힘으로 빠른 쾌감을 위해 자위하는 것은 낡은 기계를 무리하게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노년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불안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배뇨시 통증이 있으며 사정이 약하거나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기부전이 찾아와 몇 달 전부터 성생활이 불규칙해지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수십 년간 익숙하게 해왔던 자위 방식이 원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 중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허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아랫배에 뭔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사정을 했는데도 시원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약간 아파요. 이런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가벼운 염증 혹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나이 든 몸이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40대처럼 자극을 주며 자위합니다. 즉 귀두 부위에 빠르고 강한 자극을 주거나 억지로 절정에 도달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자극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고환 기능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결국 발기력 저하, 요도염, 사정 후 불쾌감, 심할 경우 전립선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위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극의 강도를 줄이고 전립선과 요도 부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즐겨왔던 행위가 여러분의 성기능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손에 과도한 힘을 주고 귀두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경 수술을 받은 남성들은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귀두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하면 신경 말단이 지나치게 자극받아 점점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 결과 쾌감이 점점 줄어들고 발기 지속 시간이 짧아지며 성적 쾌감이 희미해지고 결국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원하는 만큼의 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은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욕망이 없어도 계속 자극을 주면 몸이 자동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전립선을 고갈된 상태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은 사정 후 아랫배가 눌리는 듯한 묵직한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처럼 상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통증이나 찌릿함, 무거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부어오르거나 갑작스럽게 고갈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전신 피로와 성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귀두의 앞뒤처럼 가장 예민한 부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반복하면 해당 부위의 신경이 둔감해지고 쾌감을 처리하는 뇌도 익숙한 자극에 점점 반응이 느려지며 동일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성적 무감각 상태, 즉 의학적으로 성쾌감 반응 저하라 불리는 현상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자위뿐 아니라 실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음부와 항문 부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부위들은 전립선의 감각 조절과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낭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회음부는 전립선을 조절하는 신경과 직접 연결된 부위로 이곳을 가볍게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정 강도, 쾌감의 깊이, 국소, 혈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음경에만 집중하고 이 중요한 부위를 간과합니다. 이는 큰 손해이며 자위를 하고 나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뻐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 4가지 습관은 수십 년 동안 무심코 해왔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로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문제들, 소변 줄기 약화, 사정 후 통증, 쾌감, 저하 성기능 감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을 하나씩만 바꿔도 몸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4가지 자위 습관을 인식하고 제거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체할 건강하고 노화된 신체에 맞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젊었을 때 신었던 구두를 70세가 되어 장거리 산책에 신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위 방식도 단지 해롭지 않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회복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더욱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항상 권장하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성적 흥분을 다시 불러오는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는 꽉 쥐거나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드럽고 천천히 애무하듯이 자위하세요. 예전 방식처럼 손에 힘을 주고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자위는 젊었을 때는 강한 쾌감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 나이에는 약해진 전립선에 폭력적인 압박만 줄 뿐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몸을 해치는 대신 이제는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천연 오일이나 윤활제를 소량손에 바른 후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자극하세요. 앞뒤로 문지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 아니라 억지로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기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 환자들이 말하길 문지르기에서 쓰다듬기로 바꾸기만 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위 후의 통증도 사라지고 탈진한 느낌도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오르가즘을 빨리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내자는 생각에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면 몸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립선은 충격을 받습니다. 대신 에징이라는 중간에 멈추는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사정 직전에, 즉 정객이 거의 나오려는 순간에 스스로 멈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몇 초간 긴장을 풀어줍니다. 처음엔 답답하거나 허탈함을 느낄 수 있지만 93번만 연습하면 몸이 통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효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정할 때 훨씬 강하고 풍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립선은 고갈되지 않고 조루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매번 자위할 때마다 몸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손을 회음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의 반응 중심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회음부는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피부 부분으로 전립선을 지배하는 신경과 혈관이 연결된 곳입니다. 한 손으로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할 때 다른 손 혹은 손가락의 뿌리 부분을 회음부에 살짝 대고 약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세게 누르거나 주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살짝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정 시의 느낌이 훨씬 깊고 충만해지며 사후의 무거운 느낌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자위 후 잔뇨감, 소변이 약하게 나오거나 요통 같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단 몇 번만 해봐도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들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몸을 회복시키고 쾌감을 되찾으며 전립선을 보호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돌보는 똑똑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원칙들은 복잡한 도구나 약물, 특별한 시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의 사용 방식을 바꾸고 마음속 목표를 조정하며 나이든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화로 약해진 성기능을 회복하고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위를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행위로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자기 관리를 위한 습관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전립선과 남성 생식기를 위한 섬세한 물리치료와도 같은 방식입니다. 영수 씨는 71세로 택시 운전을 40년 가까이 해오신 분인데 자위를 할 때마다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이 따갑고 예전처럼 터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식으로 바꾸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며 절정에 가까워질 때 회음부를 가볍게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줄 몰랐어요. 예전처럼 탈진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동철 씨는 62세의 전직 공무원으로 사정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항상 약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쾌감을 조절하는 훈련으로 애증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즉 적절한 타이밍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매우 어렵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뚜렷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발기 시간이 길어지고 느낌이 강해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은 창호 씨로 68세이며 혼자 살고 계시고 오랜 기간 전립선 비대를 앓고 계셨습니다. 자위 후에 항상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허리 아래 통증이 있으며 사정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하되 절정에 가까워질 때 회음부에 손을 살짝 대는 것. 2달 후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며 느낌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 전립선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중장년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처와 습관을 안고 살아온 평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도 아주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바르게 대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를 넘었다 해도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을 느끼며 몸을 통제하는 느낌을 다시 얻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단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내용입니다.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자위 후 느끼는 피로감, 숨 가쁨, 흥분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변화의 구체적인 증상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사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립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부 구조는 노화되며 염증이 쉽게 생기고 막히기 쉬우며 특히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사소한 실수, 불필요한 압력 하나만으로도 전립선이 붓거나 정객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위 후 아랫배가 답답하거나 허리 아래가 아픈 이유도 약해진 전립선이 무리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흥분 감정과 회복력을 결정짓는 기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정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만족감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는 몸속 남은 에너지를 모두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연료가 거의 바닥난 자동차에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죠.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의 리듬이 점점 흐트러지고 선교과 회복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신경계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생식 관련 신경은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는 반면 스트레스에는 더욱 예민해집니다. 이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발기가 안 될까봐, 금방 끝날까봐, 불안해진 나머지 서두르며 잘못된 방식으로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신경이 더 손상되며 결국 진짜 발기장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심리 생리 복합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호르몬이나 혈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잘못된 행동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벽이 딱딱해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기 주변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유연하게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고 깊은 자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즉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쾌감을 조절하고 회음부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노화된 세포를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단순히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몸이 더 섬세하고 이해심 깊고 따뜻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자위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령 남성을 위한 자연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이 안에서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을 바꾸는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특히 자위에 있어서 고령 남성에게는 더욱 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 시작하지만 몇 번 시도한 뒤 곧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단 한두 번의 시도로 당장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네 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실 이는 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상 후 재활치료처럼 시간과 정확성,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여전히 자위를 단순히 해소하는 행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비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립선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생기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위를 한다고 생각해야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매 순간의 동작에 정성을 기울이면 자위 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피로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마치 기공수련을 마친 후처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확한 기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만 듣고 혼자 시도하다가 회음부를 너무 세게 누르거나 훈련 중 멈춰야 할 타이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새로운 방법이 오히려 해롭다 고 판단에 서둘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든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진짜 회복 치료 과정이라 생각하며 한 단계씩 신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령 남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예전 방식에 익숙해서 새로 하려니 어색하다입니다. 수십 년간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덜 시원하다, 쾌감이 약하다, 정점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방식은 더 이상 거칠고 강한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정감과 순환, 깊은 감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이 예전보다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회음부를 만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눌러야 맞는지 눌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각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마치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룻밤새 근육이 생기진 않지만 오늘의 작은 동작이 내일의 뚜렷한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부 관계 속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방해받기도 합니다. 한 환자분은 새로운 방식을 연습하다가 아내에게 들켰고 아내는 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고 오해해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배우자의 이해와 동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성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임을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손의 힘만 바꾸는 것부터, 꼭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방식과 번갈아가며 진행하면 몸도 점차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휴대폰에 간단히 메모해 두거나 자위 전에 영상 가이드를 다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용기 내어 말을 꺼내보세요. 진심 어린 설명 한마디가 상대의 이해를 돕고 함께 회복 여정을 걸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위 후에 통증, 피로감, 감각 저하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하며 회복의 과정을 믿는 사람들은 단 1주 2개월 만에 확실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 손안에 있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위가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손의 기술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기본이 바로 전신 건강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충분히 쉬는지가 전립선의 회복력, 발기 능력, 사정 후 성감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제가 수많은 고령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 효과를 본 실용적이고 간단한 생활관리법입니다. 우선 식단입니다.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절제된 식단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다음 3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테스토스테론 생성 지원,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아보카도, 토마토, 브로콜리, 강황, 호두나 치아씨드 같은 견과류 등 자연적인 항염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굴, 호박, 동물의 간, 계란처럼 아연이 풍부한 식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과 남성 호르몬 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공식품,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튀긴 음식, 술은 점차 줄이세요. 이것은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립선에 침묵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습관 중 하나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소화를 활성화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적어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골반 부위로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기 여부가 테스토스테론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 혈류 부족 때문입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매일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를 기본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 예를 들어 가벼운 스쿼트, 무릎 높이 들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만으로도 생식기 부위로의 혈류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10분씩 골반적인 운동을 추가하세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3포 5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은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요실금 예방, 성기능 강화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매일 밤 7-8시간 충분히 자고 중간에 깨지 않도록 늦은 음식을 피하고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꿀을 약간 타서 마시면 심신이 이완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 수 있으며 수면제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도록 하세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회음부에 압력을 주고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을 정체시켜 결국 염증이나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이나 습관상 오랜 시간 앉아야 한다면 매 시간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엉덩이를 돌리고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성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의 정원처럼 여기세요. 자위 방법을 바꾸는 것은 특정 가지 하나를 관리하는 일이지만 그 가지가 건강하려면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흙을 고르는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올바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의 기초가 튼튼해지면 전립선이 회복되고 감정이 되살아나며 자위는 더 이상 지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성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60대, 70대, 8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자위는 혈액순환을 돕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방출하며 성 기능을 유지하고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건강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 강한 힘, 과도한 자극, 억지 사정을 계속한다면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독약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를 점점 소모시키고 피로와 감각 저하, 자신감 상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위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흥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민감함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으며 예전처럼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몸을 올바르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60세, 70세, 아니 80세를 넘었다고 해도 자신의 몸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전히 긍정적인 생리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성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회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위를 혼자만의 해소 행위에서 벗어나 건강을 돌보는 습관으로